이른 새벽 5시, 세종초등학교 후문 쪽 작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깼다. 11월 중순에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 문을 여는 손길은 여는 알처럼 익숙하고 단단했다. 박정희, 올해 68, 이 학교 급식실에서 40년을 일한 조리사였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출근이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급식실 뒷문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천천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40년을 매일 같은 시간에 걸어온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돌부리 하나, 배수로 뚜껑 하나까지 눈 감고도 피할 수 있었다. 급식실 문을 열자 익숙한 스테인리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정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잠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40년 전 28배 나이로 처음 이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거대한 솥, 끝없이 쏟아지는 식재료, 하루 1000명분의 식사를 책임진다는 무게, 밤마다 손이 떨렸다. 아이들이 배탈이 나면 어쩌나, 음식이 모자라면 어쩌나, 그런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낯설음은 익숙함이 되었다. 두려움은 책임감으로, 책임감은 사랑으로 변해갔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급식실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정희는 조리복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아침 메뉴를 떠올렸다.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성이었다. 정희 씨, 벌써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함께 일하는 김영자였다. 올해 55, 정희보다 12년 늦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급식실의 든든한 기둥이었다. 응, 마지막 날이니까 일찍 나왔어. 정희의 대답은 담담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정희의 옆모습을 지켜봤다. 40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오늘 아이들이 깜짝 파티 준비한다던데요. 교장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방송하신대요. 그래? 괜히 그러는데. 정희는 손을 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40년 동안 매일 밥을 먹이면서도 정작 아이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배 식구 너머로 많이 먹어. 한마디 건네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이름을, 좋아하는 반찬과 싫어하는 음식을, 밥을 많이 먹는 날과 입맛이 없는 날을, 그 모든 것을 기록해둔 노트가 있었다. 급식실 한쪽 구석, 정희만 사용하는 작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40권의 노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해마다 한 권씩 40년간 빠짐없이 채워온 기록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영자도, 교장도, 심지어 정희의 가족조차 그 노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정희는 재료 창고로 들어가 물을 꺼냈다. 미역국에 들어갈 무였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미역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했다. 정희는 물을 최대한 작게 썰었다. 아이들이 먹기 편하도록. 칼질을 하는 내내 정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의 얼굴들이 스쳐갔다. 키 작은 1학년 남자아이가 배식구 앞에서 아줌마, 저 밥 조금만 주세요 하고 말하던 날, 덩치 큰 6학년 여자아이가 오늘 불고기 진짜 맛있어요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우던 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 편식이 심한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이 유일한 한 끼인 아이. 정희는 그 아이들 모두를 기억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정희 씨, 이제 불 켜요. 영자의 외침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솥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희는 썰어둔 물을 솥에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미역국, 마지막 불고기, 마지막 배식, 40년의 마지막 날. 하지만 정희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국간장을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오늘도 아이들은 밥을 먹어야 했고 정희는 그 밥을 정성껏 만들어야 했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켰다. 이제 곧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이었다. 정희는 앞치마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며 배식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 하루도 지난 40년처럼 변함없이 흘러갈 것이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몰려들었다. 세종초등학교는 전교생 850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늘도 850개의 식판이 배식대 위에 놓일 것이었다. 정희는 배식구 뒤에 섰다. 흰 조리복에 머리망을 쓴 모습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다만 얼굴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고 허리가 조금 더 굽었을 뿐이었다. 줄 맞춰서 천천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1학년 아이들이 작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정희는 국자를 들고 미역국을 퍼 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아이, 김민준, 1학년 3반. 체구가 작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였다. 정희는 국을 조금만 떠서 담았다. 물을 최대한 작게 썬 이유도 민준이 같은 아이들 때문이었다. 많이 먹어. 정희의 짧은 한마디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칸으로 이동했다. 불고기 담당인 영자가 민준이 식판에 고기를 듬뿍 올려줬다. 오늘 고기 맛있어 보인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는 급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편식이 심했고 특히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정희는 민준이의 식판을 유심히 관찰하며 조금씩 양을 조절했다. 억지로 먹이는 대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아줬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민준이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희의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민준 -1학년 3반. 편식 심함. 채소 거부. 밥반 공기도 안 먹음. 천천히 적응시킬 것. 두 번째 아이. 이서윤. 1학년 5반.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 서윤이는 식판을 내밀며 웃었다. 아줌마, 오늘 마지막 날이라며요? 내일부터는 누가 밥 주는데요? 새로운 아줌마가 오실 거야. 더 잘해주실 거야. 에이, 아줌마가 제일 좋은데. 서윤이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들은 정희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급식실 아줌마로만 기억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희는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다만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먹은 밥이 따뜻했기를, 맛있었기를. 그래서 훗날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 그때 급식이 참 맛있었지 하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배식은 계속되었다.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배식구 앞을 지나갔다. 정희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다. 밥을 많이 먹는 아이, 국을 싫어하는 아이, 김치만 잔뜩 달라는 아이, 고기를 안 먹는 아이. 5학년 차례가 되었을 때였다. 배식줄 중간쯤에서 한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준호. 5학년 2반. 정희는 준호를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3학년 때 이 학교로 전학 왔다. 처음 몇 달은 급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식판을 받아들고는 구석자리에 앉아 밥만 몇 숟가락 뜨다가 그대로 남겼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였다. 정희는 준호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알아챘다. 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고 밥을 먹는 동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희는 준호의 식판에 불고기를 조금 더 올려줬다. 그리고 배 식구 너머로 짧게 말했다. 많이 먹어. 오늘 고기 맛있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이후로 정희는 매일 준호의 식판에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줬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 잘 먹어 하고 전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자 준호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아이들처럼 웃으며 급식을 먹었다. 정희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준호 전학생. 친구 없음. 밥 거의 안 먹음. 외로워 보임. 많이 신경 쓸 것. 배식이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박정희 선생님, 잠깐 이리 나오시겠어요? 교장의 부름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배식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몇 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서 나오세요. 영자가 정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벗고 배식구 밖으로 나왔다. 급식실 안 아이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장이 꽃다발을 건넸다. 정희는 꽃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40년, 14,600일.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한 시간들. 그 모든 날이 이 박수 소리 속에 녹아들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교장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밥 만드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사랑을 만드셨어요. 교장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정희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교실로 돌아간 뒤 정희는 혼자 급식실에 남았다. 영자와 다른 조리사들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자 40권의 노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정희는 첫 번째 노트를 꺼내 펼쳤다. 1985년 3월 2일, 첫 출근 날짜였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희는 40년의 시간을 되짚었다. 이름 하나하나, 기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이 노트를 어떻게 하지? 정희는 잠시 고민했다. 버릴 수는 없었다. 40년의 기록을, 2847명의 이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다. 정희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부터 이 책상은 새로운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다. 정희 씨, 퇴근하세요? 영자가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가봐야지. 내일 또 봬요. 영자의 농담에 정희는 피식 웃었다. 내일은 없었다. 40년의 시간이 오늘로 끝났다. 정희는 급식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40년의 마지막 퇴근길이었다. 정희가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새로운 조리사 한명숙이 출근 첫날. 급식실 구석 책상 앞에 섰다. 명숙은 올해 39. 이전 학교에서 5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지만 새로운 곳은 언제나 낯설었다. 여기가 명숙 씨 자리예요. 박정희 선생님이 쓰시던 책상인데 깨끗이 정리하고 가셨어요. 영자가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다.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없는 줄 알았다. 명숙이 서랍 안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뭔가 걸렸다. 손을 넣어 만져보니 딱딱한 물체였다. 명숙은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안쪽을 살폈다. 서랍 뒤편 틈새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노트였다. 낡고 오래된 표지가 누렇게 바랜 노트였다. 뭐지? 명숙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2일, 첫 출근. 그 아래로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민철 -1학년 1반. 우유 알레르기. 절대 우유 주지 말 것. 박수진 -1학년 2반. 편식 심함. 야채 거부. 밥에 야채 잘게 섞어서 줄 것. 이동현 -1학년 3반. 밥을 너무 많이 먹음. 과식 주의. 적당량만 담아줄 것. 명숙은 눈을 크게 떴다. 노트는 한 페이지가 아니었다. 한 장, 두 장, 10장, 20장. 끝없이 이어지는 아이들의 이름과 기록들. 영자씨, 이것 좀 봐요. 명숙의 외침에 영자가 달려왔다. 노트를 본 영자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서랍 뒤에 끼어 있었어요. 박정희 선생님이 쓰신 것 같은데. 영자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1985년, 1986년, 1987년. 해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 아이들의 특징, 주의사항, 식습관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 정희 씨가 이런 걸 쓰고 계셨다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트는 한 권이 아니었다. 명숙이 서랍 뒤를 더 뒤지자 또 다른 노트가 나왔다. 그리고 또, 총 40권.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다. 이거 교장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자의 말에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노트 40권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 김성우는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교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박정희 선생님이 40년 동안 이걸 쓰셨다는 말인가요? 네,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영자의 대답에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트 속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찰과 배려,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수아 -3학년 2반.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음. 요즘 밥을 잘 안 먹음.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담아줄 것. 말을 걸어줄 것. 강민우 -5학년 1반. 축구부. 운동량이 많아서 항상 배고파함. 밥 양 넉넉히. 단백질 많이 챙겨줄 것. 윤지혜 -6학년 3반. 다이어트 중. 밥을 거의 안 먹음. 억지로 먹이지 말고 지켜볼 것. 영양 부족주의. 교장은 노트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14,600일.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밥을 하고, 배식하고,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해온 한 사람의 헌신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영자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연락처 아세요? 네, 알아요. 전화 드려야겠어요. 이 노트를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장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이 노트를 그냥 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안에 적힌 아이들, 지금은 다들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신경 써줬다는 걸 알면 영자의 말에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안에 적힌 사람이 몇 명인데
한번 세어볼까요? 영자와 명숙. 그리고 교장은 40권의 노트를 펼쳐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1985년 입학생부터 2025년 졸업생까지 한 명 한 명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했다. 2시간 뒤 2847명입니다. 영자가 종이에 적힌 숫자를 읽어내렸다. 40년간 이 학교를 거쳐간 졸업생 2847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다. 교장은 의자에 깊이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2847명. 그 많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배려해온 한 사람의 삶이 경이로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다니. 교장의 중얼거림에 영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정희 씨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교장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25년 2월 정희의 마지막 근무 달이었다. 마지막 페이지 맨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0년간 함께해준 2847명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먹은 밥 한 술 한 술이 모두 사랑이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주세요. 급식실 아줌마 올림. 교장은 노트를 덮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기록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교장 김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권의 노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847명의 이름. 그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과 헌신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은 전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급식실에서 발견된 노트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노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장의 말에 교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다. 졸업생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SNS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맞아요. 자기 이름이 적힌 걸 보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박정희 선생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비공개로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의견이 오갔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좋습니다. 일단 박정희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졸업생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교장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정희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교장 김성훈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교장은 노트에 대해 설명했다. 급식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40권의 기록, 2847명의 이름, 그 안에 담긴 사랑에 대해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네, 듣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노트를 졸업생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물론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트는 제 기억을 돕기 위한 거였고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40년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정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은 교장은 즉시 학교 홈페이지 담당 교사를 불렀다. 그리고 지시했다. 홈페이지 메인에 공지를 올려주세요. 박정희 선생님의 40년 기록,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요.
내용은 어떻게 쓸까요? 노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졸업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으면 학교로 연락 달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SNS에도 공유해 주세요. 공지가 올라간 것은 그날 오후 3시였다. 학교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동창회 단체방.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녁 6시, 학교 대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저 1992년 졸업생인데요. 제 이름이 정말 노트에 있나요? 저는 2005년 졸업생입니다. 노트 볼 수 있을까요? 급식실 아줌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교장은 부랴부랴 교사들을 동원해 전화를 받게 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쏟아졌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전화벨이 울렸다. 다음 날 학교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졸업생들이었다. 모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교장은 급식실 한쪽을 임시 열람실로 꾸몄다. 노트 40권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고 졸업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38살의 남자였다. 1999년 졸업생 이재훈이었다. 제 이름이 정말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재훈에게 교사가 1999년 노트를 건넸다. 재훈은 노트를 펼치고 자신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5분 뒤, 이타.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트 한가운데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이재훈 -5학년 2반. 축구를 좋아함. 밥을 빨리 먹고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함. 천천히 먹으라고 말해줄 것. 무릎 부상 조심. 재훈은 노트를 든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기억하고 계셨네. 급식 아줌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 재훈의 뒤로 다른 졸업생들이 줄을 이었다.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름을 찾고 그 옆에 적힌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 편식이 심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야채를 안 먹어서 걱정. 조금씩 적응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이 유일한 한 끼였어요. 그걸 아셨나 봐요. 밥을 많이 먹음. 넉넉히 담아줄 것이라고. 저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땅콩 알레르기. 절대 주의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한 번도 사고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쏟아졌다. 노트 속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었다. 오후 2시, 한 여성이 노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42살의 김현주였다. 1997년 졸업생이었다. 괜찮으세요? 교사가 다가가 물었다. 현주는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제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현주 엄마가 안 계심. 밥을 잘 안 먹음. 많이 신경 쓸 것. 사랑 많이 줄 것. 현주의 어머니는 현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현주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현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저는 그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아빠도. 그런데 급식실 아줌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랑을 주려고 하셨어요. 현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26년 전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저녁 무렵 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또 다른 공지를 올렸다. 박정희 선생님을 위한 감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세종초등학교 강당.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가 올라가자 댓글이 쏟아졌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40년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식실 아줌마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셨어요. 교장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40년의 사랑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세종초등학교 강당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졸업생들이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들어왔다. 교장 김성우는 강당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다. 사전 신청을 받았을 때는 200명 정도였는데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그 2배가 넘었다.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교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교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서라도 참석하겠다는 분들이니까 의자를 더 준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운동장 쪽 문을 열어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강당 뒤쪽까지 의자가 빼곡히 놓였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해 뒤쪽에 선 사람들도 많았다. 2시 정각 교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초등학교 교장 김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40년간 이 학교 급식실에서 묵묵히 일하신 박정희 선생님. 그분이 남기신 기록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교장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교장은 무대 옆을 바라보며 손짓했다. 박정희 선생님, 나오십시오. 무대 옆 커튼이 열리고 정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정희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자 정희 다리가 살짝 떨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박수는 3분 넘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정희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교장이 정희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정희의 말이 끊어졌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밥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밥을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노트는 그냥 제가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쓴 거였어요. 한 명 한 명 다 소중했거든요.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기억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좋은 밥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아기였던 아이들, 초등학생이었던 청년들, 이제는 부모가 된 중년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한 명 한 명 모두요. 그 마음이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정희의 말이 끝나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뜨거운 박수였다. 교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졸업생 대표 몇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사람은 1992년 졸업생 최민수였다. 48살.
현재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민수예요. 5학년 때 축구하다가 다쳐서 한 달 동안 목발 짚고 다녔던. 민수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제가 식판 들어다 줬었죠. 네, 맞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매일 천천히 걸어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많이 담아 주셨죠. 저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 기억 때문에 저도 교사가 됐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정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민수를 바라봤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사람은 2005년 졸업생 박지은이었다. 33살.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였다. 선생님, 저는 편식이 정말 심했어요. 야채는 절대 안 먹고 고기만 먹으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급식에 야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이 야채를 아주 잘게 다져서 밥이랑 섞어 주셨더라고요. 지은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지은도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1년을 먹었더니 어느새 야채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제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졸업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는 정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이 유일한 한 끼였어요. 선생님이 그걸 아셨는지 항상 밥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저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실수로 우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셨거든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 항상 혼자 밥 먹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배식할 때마다 오늘 밥 맛있어. 많이 먹어 하고 말 걸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였어요. 1시간 넘게 이어진 이야기들. 정희는 무대 한쪽에 앉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사람은 1997년 졸업생 김현주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현주는 노트를 발견했을 때 가장 많이 운 사람이었다. 선생님. 현주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엄마가 없어서 항상 외로웠어요. 학교도 싫었고 밥도 먹기 싫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노트에 사랑 많이 줄 것이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현주는 무대 아래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주신 사랑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엄마가 됐어요. 선생님처럼 제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고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현주는 무대에서 내려와 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정희를 꼭 껴안았다. 정희도 현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강당 안 5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는 끝나지 않았다. 눈물과 박수가 뒤섞인 강당은 40년간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감사 행사가 끝난 뒤 세종초등학교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참석자가 행사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40년간 급식을 만들어주신 분이 남긴 2847명의 기록. 오늘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을 받았다. 이런 분이 진짜 선생님이죠. 존경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급식 아줌마가 생각나네요. 찾아뵙고 싶어요. 이거 보고 울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실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요.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 수천 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40년간 2,847명 기록한 급식 조리사.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했다. 기사는 정의의 이야기를 다뤘다. 4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며 쓴 노트,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배려, 감사 행사에서 쏟아진 눈물과 박수. 기사가 나가자 방송국도 관심을 보였다. 케이블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박정희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촬영할 수 있을까요? 교장은 정희에게 연락했다. 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교장이 설득했다. 선생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승낙했다. 그럼 한 번만요. 한 번만 하고 끝내요. 일주일 뒤 방송 촬영팀이 세종초등학교를 찾았다. 정희는 40년간 일했던 급식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일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 처음 출근한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노트는 왜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힘들었어요.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기억하고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야 더 좋은 밥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2,847명을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노트를 보면 기억이 나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였구나 하고요. 인터뷰는 30분간 이어졌다. 정희는 담담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촬영팀은 노트도 촬영했다. 40권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안에 적힌 아이들의 이름과 기록을 카메라에 담았다. 방송은 2주 뒤에 나갔다. 저녁 9시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제목은 급식실 아줌마의 40년, 사랑의 기록이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은 8%를 넘었고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정희 급식 조리사가 올랐다. 댓글도 쏟아졌다. 이거 보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노벨상 줘야 해요. 방송 이후 전국의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급식실 조리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렸고 학생들이 직접 감사 편지를 쓰기도 했다. 한 학교에서는 급식실 선생님 감사의 날을 제정했다. 매년 한 번씩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초대해 감사 행사를 여는 것이었다. 정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다.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정희의 삶과 노트 속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정희는 이번에도 망설였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결국 승낙했다. 책 제목은 사랑으로 끓인 밥이었다. 정희의 40년 이야기와 노트 속 몇몇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 책을 읽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있나 싶어서요. 급식실 아줌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다시 보게 됐어요. 제 아이 학교 급식실 선생님께 이 책을 선물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자신의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세종초등학교에서는 박정희 기념 장학금이 만들어졌다.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만든 것이었다.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희 선생님이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장학금 추진위원장을 맡은 1995년 졸업생 강민호의 말이었다. 민호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이 유일한 한 끼였던 아이였다. 정희의 노트에는 밥을 많이 먹음, 넉넉히 담아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해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장학금 소식을 들은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너무 과분해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정희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40년의 시간이 2847명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 사랑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방송과 책 출간 이후 2달이 지났다. 정희의 삶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처음 한 달은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의가 쏟아져 정신없었지만 정희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정희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사람들은 정희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정희 자신은 여전히 자신을 그냥 밥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퇴직 후 정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2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정희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40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향하던 삶이 끝나자 정희는 어딘가 허전했다. 손에 익은 국자의 무게,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배 식구, 너머로 보이던 아이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세종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다. 점심시간이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학교 담장 너머로 급식실을 바라봤다. 새로운 조리사 한명숙이 배 식구 뒤에서 국을 퍼 담고 있었다. 명숙은 정희만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는 명숙의 차례였다. 정희의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여전히 허전함을 느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손이 근질거렸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야채 몇 개와 고기가 조금 있었다. 정희는 재료를 꺼내 썰기 시작했다. 칼질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다. 30분 뒤 정희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정희는 음식을 작은 용기에 담아 옆집으로 가져갔다. 옆집에는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어머, 정희 씨. 이게 뭐예요? 밥 좀 많이 했어요. 같이 드세요. 고마워요.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 정희는 할머니의 고마움 인사에 미소 지으며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은 누구한테 갖다 줄까? 다음 날부터 정희는 매일 조금씩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눴다. 혼자 사는 할머니, 맞벌이 부부,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 정희는 이웃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줬다. 정희 씨 덕분에 저녁 걱정 덜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정희 할머니 밥을 너무 좋아해요.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이웃들의 고마움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40년간 했던 일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부녀회장이 정희를 찾아왔다. 정희 씨,
혹시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재료비와 사례비는 드릴게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재료만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정희는 한 달에 한 번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 5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메뉴는 정희가 40년간 가장 자신 있게 만들던 음식들이었다. 미역국,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어르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정희 씨, 다음 달에는 뭐 해줄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가 먹고 싶으세요? 말씀하시면 해드릴게요.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40년간 배식구 너머에서만 아이들을 바라봤던 정희는 이제 사람들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한편 세종초등학교에서는 정희 노트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40권의 노트를 특수 제작한 유리 케이스에 넣어 학교 도서관에 전시한 것이었다. 이 노트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 기록을 보며 사랑의 의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김성훈의 말처럼 노트는 학교의 상징이 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교장은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데려가 노트를 보여줬다. 여러분, 이 노트를 쓰신 분은 40년 동안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밥을 해주셨어요.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며 기록하셨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노트를 보며 감탄했다. 어떤 아이는 나도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정희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사랑과 헌신 단원의 정희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이었다. 박정희 선생님은 40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하며 2,847명의 학생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교과서에 자신의 이야기가 실렸다는 소식을 들은 정희는 믿기지 않았다. 제가 뭐라고 교과서에까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희를 자랑스러워했다. 정희의 두 자녀도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그냥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엄마. 4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실천하신 거잖아요. 정희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신기했다. 저녁 무렵 정희는 베란다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11월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희는 지난 40년을 떠올렸다. 새벽 5시 출근길, 거대한 솥 앞에 서던 순간, 배식구 너머로 보이던 아이들의 얼굴,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던 밤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정희를 만들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40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제는 가벼웠다. 그리고 평온했다. 고마워, 아이들아.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2,847명의 아이들에게, 40년의 시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정희는 베란다를 떠나 부엌으로 갔다. 내일 경로당에서 만들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정희의 하루는 여전히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났다. 봄이 왔다. 세종초등학교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정희는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정희 기념 장학금 첫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정희는 교장실에 앉아 있었다. 교장 김성훈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졸업생들이 모은 돈이 5천만 원이나 돼요. 너무 과분해요. 제 이름을 붙이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게 맞아요. 오후 2시 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됐다. 10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랐다.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다. 정희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희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인 4학년 이수민이 앞으로 나왔다. 수민이는 준비한 편지를 읽었다. 박정희 할머니,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도 못 다니고 책도 많이 사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수민이의 편지에 강당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수민이를 꼭 안아줬다. 수여식이 끝난 뒤 정희는 급식실을 찾았다. 새로운 조리사 한명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선생님이 남기신 레시피 노트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명숙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가리켰다. 정희가 40년간 정리한 레시피와 조리 팁이 적힌 노트였다. 정희는 퇴직하며 명숙에게 그 노트를 건넸다. 그거 보면 도움될 거예요. 제가 실수하면서 배운 것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아이들 알레르기 관리 부분은 정말 자세해서 놀랐어요. 명숙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고요. 정희는 명숙의 노트를 펼쳐봤다. 아직 몇 페이지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이름과 특징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면 나중에 큰 보물이 될 거예요. 선생님처럼 40년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게요. 정희는 명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뿌듯했다. 학교를 나서는 길, 정희는 우연히 한 학생을 만났다. 6학년 남학생이었다. 할머니, 혹시 박정희 할머니세요? 응, 그런데 저 할머니 팬이에요. 도서관에서 할머니 노트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정희는 웃음이 났다. 팬이라니 고마워. 공부 열심히 해. 네.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이가 힘차게 인사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정희 씨 왔네.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오늘은 비빔밥이에요. 제가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들었어요. 와, 정희 씨 고추장은 진짜 맛있지. 정희는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 우리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시고.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아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다. 40년간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고 정리하고 깨끗이 치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석양을 바라봤다. 4월의 저녁 하늘은 따뜻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퇴직 직후에 허전함은 사라졌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고, 새로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40년간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정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밥을 통해, 정성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정희는 익숙한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뭘 만들까? 40년을 매일 아침 그 생각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으로 하루를 계획했다. 정희의 삶은 언제나 밥과 함께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 지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 손주들이 할머니 밥 먹고 싶대. 그래? 그럼 뭐 해줄까? 엄마 불고기. 애들이 할머니 불고기 진짜 좋아해.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갈게. 전화를 끄는 정희는 미소 지었다. 손주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3대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은 정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내일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에 손주들에게 줄 불고기 재료도 사야 했다. 정희는 메모지에 장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소고기, 양파, 당근, 마늘, 간장.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40년간 노트에 아이들 이름을 적어 내려갔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장볼 목록을 적고 있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마음은 똑같았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정희의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행복이었다. 2년이 흘렀다. 정희는 여전히 건강했다. 이른의 나이였지만 몸은 튼튼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주 2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고 틈틈이 손주들 밥을 해주며 바쁘게 지냈다. 세종초등학교의 박정희 기념 장학금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됐다. 매년 봄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정희는 빠짐없이 수여식에 참석해 아이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정희를 초청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급식실 조리사들을 위한 특강, 학생들을 위한 인성 교육 강연, 학부모 대상 강연. 정희는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지만 교장 김성훈의 설득으로 조금씩 강연을 시작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거절하지 마세요. 정희의 첫 강연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다. 300명의 학생 앞에 선정희는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정희의 첫 마디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40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급식실에서의 일, 노트에 기록한 이유, 아이들을 사랑한 마음.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오래 한 곳에서 일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 같은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 그리고 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어.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정희는 뭉클해졌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 강연 이후 정희는 한 달에 2~3번 정도 학교를 방문했다. 강연료는 모두 기부했다.
장학금 재단이나 급식실 조리사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보냈다. 한편 정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확산됐다. 한 영화 제작사에서 정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 선생님의 40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의는 이번에도 망설였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결국 허락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익금은 모두 급식실 조리사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써주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영화 제작은 1년이 걸렸다. 정의의 40년을 2시간 분량의 영화로 압축하는 작업이었다. 정의 역할은 중견 배우가 맡았고, 촬영은 실제 세종초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정의는 촬영 현장을 몇 번 방문했다. 자신의 삶이 영화로 재현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선생님의 삶은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 그 마음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독의 말에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화는 다음 해봄에 개봉했다. 제목은 사랑의 레시피였다. 영화는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영화 보고 울었어요. 급식실 아줌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자랐구나 싶어요. 제 아이 학교 급식실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썼어요.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계속 관객을 끌어모았다. 결국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를 봤다. 정의는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았다. 극장 스크린에서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정의는 눈물을 흘렸다. 40년의 시간이 영화 속에서 되살아났다. 영화 속에서 정의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노트에 기록하고 사랑을 전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의가 퇴직하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정의를 위해 마련한 깜짝 파티 장면이 나오고 정의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났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극장 안은 조용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시사회가 끝나고 정의는 무대에 올랐다. 5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영화의 성공 이후 정의는 더욱 바빠졌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인터뷰 제의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지켰다. 아침 산책, 경로당 식사 준비, 손주들과의 시간. 정의는 유명해진 것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의는 딸 지수와 통화를 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몸 괜찮아?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엄마는 정말 대단해. 7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활동적이시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지수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 묵묵히 일하며 사람들을 사랑했던 어머니.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수야. 전화를 끄는 정의는 베란다에 섰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의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구나. 정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일도 정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을 것이었다. 그것이 정의의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행복이었다. 5년이 흘렀다. 정의는 75이 됐다.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만큼 활동적이지는 않았다. 강연은 줄였고 경로당 봉사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 대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어느 가을날 정희는 세종초등학교를 찾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학교의 박정희 기념관이 개관하는 날이었다. 기념관은 학교 도서관 한쪽에 마련됐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희의 4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40권의 노트가 전시되어 있고 정희가 사용했던 국자와 앞치마도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정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급식실에서 일하던 모습, 배식구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모습, 퇴직날 꽃다발을 받던 모습,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졸업생들이 보낸 편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500통이 넘는 편지였다. 박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밥이 제 인생의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요. 선생님의 노트를 보고 울었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니. 정희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개관식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졸업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들, 그리고 정희의 가족들. 교장 김성훈이 개관사를 했다. 박정희 선생님은 40년간 이 학교에서 2,847명의 학생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밥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념관은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희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정성,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랑이 돼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해질 거예요. 정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40년 동안 저를 믿고 맡겨주신 학교. 제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어준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는 끝나지 않았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을 바라봤다. 개관식이 끝나고 정희는 기념관을 천천히 둘러봤다. 40권의 노트, 사진들, 편지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정희는 노트 앞에 섰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85년 3월 2일, 첫 출근 날짜였다. 김민철 -1학년 1반, 우유 알레르기, 절대 우유 주지 말 것. 정희는 김민철을 기억했다. 그 아이는 지금 45이 됐다.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도 어릴 적 알레르기 경험이 의사의 꿈을 갖게 했을지도 모른다. 정희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각 페이지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정희의 사랑이 담긴 기록이 있었다. 사랑으로 끓인 밥. 정희는 자신이 쓴 책 제목을 떠올렸다. 그 제목이 정확했다. 정희는 40년 동안 사랑으로 밥을 끓였다. 한 술 한 술에 정성을 담았고 한 그릇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았다. 저녁 무렵 정희는 기념관을 나섰다. 학교 교정에는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학교를 바라봤다. 40년 전
28의 나이로 처음 이 학교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은 정희의 삶이 됐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요즘 들어 자주 쓰는 수첩이었다. 예전 노트처럼 누군가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사를 적었다. 정희는 펜을 들고 썼다. 2030년 11월 15일. 오늘 기념관이 개관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다.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행복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40년 동안 수천 번을 걸었던 길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손녀 민지였다. 할머니, 나 민지야. 내일 할머니 집에 갈게. 할머니 밥 먹고 싶어. 그래, 오렴. 뭐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할머니 손맛이 제일 좋아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미소 지었다. 손녀에게 밥을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희는 충분히 행복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내일 손녀에게 무엇을 해줄지 생각하며 재료를 확인했다. 불고기가 좋겠네. 정희는 고기를 꺼내며 생각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희의 삶은 언제나 밥과 함께일 것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사랑을 담고,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박정희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2847명의 마음속에, 세종초등학교 기념관에, 전국의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아이들아.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희의 작은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2847명의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40년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영원히.